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새로운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초문을 연 분을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네, 한국의 희망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양향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드디어 네. 큰 일을 하셨네요. 우리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네. 한국의 희망 창당 준비위원장 네. 양희정입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창당하시는 그 팜플렛까지 들고 네, 나오셨네요. 네. 오렌지 네이비 색이네요. 네, 옷도 이렇게 입고 오시고 아, 네. 예, 뭔가 맞습니다. 의미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오렌지 색은 네. 유니크하죠. 네. 이 컬러의 색말, 네. 말은 희망입니다. 아, 네이비, 오렌지가 희망. 네이비는 신뢰. 신뢰. 네, 심사숙고하게 저희가 컬러를 정했습니다. 희망과 신뢰. 네. 아, 국민이 원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의 희망은 오렌지색으로. 네. 그리고 오렌지 네이비가 이제 네. 희망의 나비 효과로 완전히 뒤덮을 겁니다. 네. 아유, 옷도 정말 딱 맞춰 입으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환하게 네. 입고 오셨는데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으로 창당을 하셨잖아요. 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맞습니다. 절망뿐인 한국. 네, 특히 이제는 정치가 한국의, 절망적이죠. 정치가 희망일 수 있음을 보여드리겠다라는 각오를 했고요. 네. 네. 그 미래, 청년, 혁신, 선도국가 네. 모든 단어의 그 귀결점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희망이라는 단어를 당명에 꼭 쓰고 싶었고 네. 처음에 너와 나의 희망, 우리의 희망, 뭐 아, 대한의 희망 네. 여러 희망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한국의 희망이 네. 우리 대한민국을 희망의 나라로 이렇게 이끄는 네. 당명으로서 가장 좋겠다 해서 네. 여러 계층 또 네. 여러 부류의 또 검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역대 희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던 당이 없었죠. 없었죠. 대한민국에는 없었고 이제 음. 제가 그래서 전 세계의 당명 오. 네. 역사적으로 썼던 모든 당명을 다 뽑아봤습니다. 네. 챗 GPT에도 물어봤습니다. 예. 독일에서 희망당이 한번 쓰인 적은 아, 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구나. 있었구나. 네네. 근데 그거 그리고 아세요? 저 안겔라 네. 메르켈이 이끄는 기민당의 색이 또 오렌지고요. 아, 그렇군요. 네덜란드에서 그 네덜란드는 굉장히 역동적인 도시잖아요. 네. 역동적인 국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색이 또 이제 오렌지. 맞아요. 오. 오렌지 네. 군당이라고 그러죠. 네덜란드 네, 축구팀을. 그래서 네. 남성분들도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 네. 뭔가 열정이 가득할 때 네. 오렌지색 넥타이를 맨다고 맞습니다. 그래요. 아, 네, 오늘 네. 좀 그렇게 메고 오셨으면 좋았을 것 제가 같습니다. 네이비색을 대신에 네이비가 네이비로 신뢰. 가십시오. 아 신뢰. 아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신당을 창당한다는 네.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렇죠. 그 기성 정치권에 계셨고 또 네. 기성 정당에 있었지만 새로운 당을 창당하신 이유가 뭔가 네.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열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정치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었고 그 열망과 여망에 부응해야 되는 네. 정치인으로서의 소명이었고 지금 정치 상황을 보면 네. 우리가 건국 이후에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어요. 네. 정치도 사회도 우리 국민들도.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할 만큼 하고 이 한계에 다다른 네. 상황이다. 네. 이렇게 저희는 이제 지금의 어떤 정치 상황, 사회의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극심한 사회 분열. 지금 밖에도 엄청난 네, 시위가 네. 있고,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진영 갈등. 네. 진영 안에서만 이 맞아요. 진영의 이익만을 네. 대변하고 있는 정치 때문에 문제다.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네.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 흑백 논리에서 표출되는 걱정과 분노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심해지면 마치 독극물에 국민의 정서가 무너지는 네.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그렇죠. 했는데 네. 극심한 포퓰리즘 그리고 극심한 부정부패 네. 이런 게 나타나는 것이 이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그렇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서 네. 이제는 건너가자. 그렇죠. 한번 도약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는 네, 건너가자. 그래서 이제는 건너가자. 건너가자. 아, 그런 것들 다 질곡을 그렇습니다. 넘어서 네. 새로운 희망의 땅으로 근데 건너가자. 뭐 이렇게 넘어서자 이렇게 도약하자 이러면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아.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건너갈 수 그쵸. 있습니다. 예. 이 한계를 네, 뚫고 나쁜 정치에서 좋은 정치로. 그렇죠. 그렇죠. 낡은 낡은 정치에서 정치에서 과학 정치로 이렇게 써 있는데 네. 사실 양형자 의원님 하면 반도체의 어머니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아무래도 반도체 특위 이제 위원장도 맡으셨고 네. 그래서 이번 창당한 계기 중에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갈증을 좀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맞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보셨는데 저희가 지금 기술 패권 전쟁 중 아닙니까? 그럼요. 근데 중요하죠. 대한민국이 메모리 반도체가 그래도 40년 전에 시작을 해서 30년 동안 1등하고 온 네. 이 패권이 사실상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국회의원 구성을 보면 300명 중에 저 반도체 전문가가 유일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이제는 정치권에도 과대 대표된 어떤 율사분들 또는 운동권분들이 이제 과학기술 산업경제 기업의 영역의 분들이 좀 이게 이 균형적으로 대표성을 가져보자라는 네. 의미가 되게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그렇죠. 대표 발기인 분들도 사실상 그 챈스 교수님의 제자분들입니다. 네. 이렇게 건명원 또 해명원 네. 기본학교를 거쳐서 육성된 젊은이들이 기본 바탕이 되고 네. 저의 어떤 네트워크에 과학기술 자문그룹이 한 100명 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네. 공표는 할 수 없지만 근데 그 과학기술 영역에 있던 분들이 과학 정치를 위해서 뒷받침을 하는 그런 네. 형태로서 이제 발기인들이 구성이 됐고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제 정말 추격 국가에서 예. 선도 국가로 좀 한 단계 건너가게 하는 네. 그런 정당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 네. 그래서 이번에 한국의 희망이라는 당명으로 그렇죠. 신당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성 정치권에 대해서 아마 비판적인 의식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지난번에 검수완박 사태 때 상당히 참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또 반도체법 논의할 때도 결국 반도체법 반쪽으로 전락하고 또 네. 특위에서도 배제되시고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야, 이 정치 참 한심하다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뭐 한심하다기보다 정치가 이렇게 어렵구나. 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배제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초격차의 네. 정치력을 보여야 되겠구나. 적격차의 정치력. 네. 이야. 그리고 정당이라고 하는 역할이 네. 사실은 정당이 이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을 지속 가능하게 이제 육성해낼 수 있는 네. 그런 예.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네. 돼요. 네. 근데 대한민국은 가장 오래된 11년 된 정의당마저도 그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 네. 지금 양당 거대 양당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도 예. 사실상 육성되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폄훼하는 게 아니라 예. 네. 그런 그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그 공부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 네. 그렇지 않고 바로 정치권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죠. 네. 네, 소위 말하는 그 과거에 뭐 네. 탄돌이 뭐 네, 이런 그렇죠. 얘기 네. 이번에는 뭐 코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돌이, 저도 이제 코돌이 중에 코로나돌이. 네. 코돌이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정치권에 들어오면 예. 네. 이 정치가 제대로 정치의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예. 결론에 이른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한국의 희망은 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더 호프 PS라고 이제 희망 정치 학교, 정치 스쿨이 시작이 됩니다. 아, 네. 9월부터 하신다고요? 네, 네. 9월부터 아. 시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어떤 그 정당주도 그 청소년 정치인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네. 그리고 이제 심화된 정책 훈련들 예를 들면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도어 스태핑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다가 계속 논란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희망정치학교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면 PMQ 제도라고 네. 영국의 총리가 그 야당 의원들로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질문을 맞아요. 거기에 영국에서는 그렇죠. 총리가 그 답을 해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그렇죠. 프라임 네. 미니스터 퀘스천스라고 네. 이제 그런 훈련을 저희 정치학교에서 할 것이고 네. 질문하는 네, 훈련인 거죠. 그리고 정책 대변인들을 이제 육성해 낼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40주에 60시간을 일기로 봅니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네. 초급은 이제 철학을 기반한 철학과 과학에 기반한 정치가 가능하게 할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급에서는 디베이팅 스킬이라든지 네. 이라든지 이런 뭐 지금
핵 오염수 네.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네.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 있는 어. 국민들을 불안하지 않게 설득해낼 수 있는 그런 네. 기술들을 가르쳐서 내보낼 겁니다. 아, 예. 이거 정당뿐만 아니라 학교까지. 어. 네. 아, 네, 이거 학교가 이렇게 있었던 정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정치 그렇죠. 아카데미는 있는데 우리 정당의 정치 아카데미 저도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도 2번 했었고 네. 그리고 6년 넘게 제가 이제 정당에 있으면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런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참 아쉽다는 네. 생각. 그렇죠. 근데 정치 아카데미에서는 그냥 선거를 앞두고 입지자들을 그러니까요. 모아놓고 그냥 그 인기 있는 분들이 뭐 일회성으로 가서 강의하고 공천 받으려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약간 그런 성격의 그런 게 맞습니다. 많았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좀 그러니까 네. 정치의 본령, 정치의 예. 근본을 제대로 세우는 그런 네. 정당으로 지금 출범을 예. 했습니다. 그 정치학교까지 출범을 앞두고 있고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좀 준비를 하셨나요?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근데 생각은 제가 2016년도에 영입이 되어서 들어오니까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다 온 사람으로서 정치 상황을 보니 한마디로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처음에는. 예. 그래서 이런 당원 관리라든지 공천 어떤 네. 룰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이 당비의 쓰임이라든지 그리고 정책 위반 이런 것들이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 진행을 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상황들을 전혀 당원들 뭐 심지어 그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전혀 네. 모르죠. 네. 이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아, 이게 오래 가다가는 부패하게 되겠다. 아, 네. 투명하지 않으면 결국 부패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바꿔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2016년부터 생각을 네, 하셨군요. 들어오자마자 그런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민주당 안에서 저도 2016년도에 정말 난파선 같은 민주당에 들어와서 그래도 이 선거를 4번 승리할 정도로 그렇죠. 혁신의 선봉에 서서 이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민주당을 보면 제가 할 일이 없습니다. 고쳐서 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됐어요. 어떤 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네. 다른 목소리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정당에서 다른 목소리 용납이 안 되면 그게 정당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른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제 정치 언어로 얘기하면 중도 영역이거든요. 제가 네. 중도층 그리고 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예. 호남 출신의 또 삼성 출신의 그렇죠. 또 여성인데다가 또 기술을 제가 그렇죠. 다뤄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제가 내는 목소리가 그냥 다르면 내 편이 아니고 그냥 적이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 형태가 많죠. 피아를 예. 너무 네. 구분해서 네. 그럼 이제 거꾸로 지금 국민의힘 네. 존재감 없는 여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뭡니까? 네, 모든 분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셨는데 네. 저는 여당이라고 하면 여당이 국정 운영이 가능한 당이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국의 희망도 궁극적으로 2027년도에 국정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네. 그런 역량을 네. 갖추는 이제 당의 그렇죠. 모습이 목표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그러니까 대통령 제조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대 양당의 네. 모습이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은 국정 운영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네. 정권을 이렇게 창출했고 네. 거기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대통령실, 그다음에 정부, 여당이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으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 네. 거기에 또 유능한 어떤 여당이 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네. 또 대통령을 때로는 비판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을 뒷받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게 그렇죠.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럼 이러한 네. 민주당 국민의힘과 어떤 차별점을 둬서 앞으로 이끌어갈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희망은 이 내년 총선을 어떤 목표로 해서 총선에 몇 석을 목표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 정당이 제대로 정당의 기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선 정치인들을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 네. 안에서 그렇게 되면 사실 국회의원의 특권도 필요가 없는 상황이고 네, 네. 그러니까 네. 스웨덴 패러독스 읽으셨을 텐데 스웨덴 내 그런 일례로 네.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은 일체 이 특권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자가용도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버스 타고 포자젠 다니고요. 네, 그 스웨덴의 국회의원들의 유일한 특권은
입법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세금을 더 내서라도 입법 활동을 도와주고 싶고 네. 너무 힘들어서 재선 안 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1년만 지나면 저 그만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저도 지금 4년 차 이렇게 네. 들어옵니다만 굉장히 죄송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네. 특히 이제 기업하고 비교를 해봐도 네. 기업의 임원으로서 출장을 갔을 때는 뭐 통역이 온다든지 네. 또 누가 무슨 대신 뭐 이게 수속을 밟아준 준다든지 그런 사람이 일체 없이 그렇죠. 네. 예, 그냥 가서 비즈니스 이게 상대들 만나고 네. 그리고 모든 계획을 자신이 짜고 네. 타이트하게 관리되거든요. 네. 그리고 와서 또 보고서라든지 이런 거 철저하게 써서 네. 전 어떤 임직원들한테 또 공유하고 이런 네. 일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이상 언급하면 제가 보좌진들이 다 해주고 네. 가서 대충 시간 보내다가 오면은 한 장짜리 리포트 보좌진 써주면 끝나고.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 아 근데 좀 궁금한 게 하나 네. 있는데 그래서 정당이 힘을 가지려면 네, 현역 의원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게 이 한국의 희망은 현재로서는 우리 현역 의원은 양 의원님 한 분뿐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합류하실 분들 또는 유력 인사들이 좀 있습니까? 잘 보셔요. 지금 양당의 현역 의원들이지 않습니까? 잘합니까? 아, 네, 뭐 물론 잘 못하죠. 그리고 거물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들 하시는데 네. 양당에 거물이 없습니까? 총리 출신, 뭐 전직 장관 출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인물 중심으로 정치를 보면 네. 사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이게 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되고 어떤 대통령 어떤 후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중심으로 두게 되면 결국은 당이 존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여졌음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희망은 네. 가치, 비전, 그리고 철학, 꿈 이런 부분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 네. 현역 의원님들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저하고 가까웠던 분들도 축하의 전화도 하고 네. 농담으로 내가 컷오프 되거든. 저 좀 받아주세요라든지 뭐 공천에 탈락되게 되면 네. 또는 뭐 경선에서 지게 되면 네. 한국의 희망이 희망입니다. 뭐 네. 하더라고. 그러나 제가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봤지만 이 견고한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 두려움을 감수하고 네. 당을 나오는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네, 그렇겠죠.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혹시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우리 양 의원님의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어떻게든 이제 양 의원님을 어떤 반도체 문제 뭐 또 맡기고 막 그랬는데 이 윤 정부에서 함께 가자. 뭐 네. 뭔가 역할 해달라. 네. 손잡고 가자. 네. 이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그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사실상 제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네. 특별위원장을 맡았을 네. 때 네. 저는 국민의힘이라서 맡은 게 아니 여당이라서 맡은 게 아, 네. 아니라 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정파를 초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국가의 명운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300명 중에 한 명인 반도체의 삶의 계절 가지고 있는 제가 해야 된다는 네. 그런 소명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말씀들을 과학기술 이게 정부 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그렇죠. 어떤 정부 운영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국민의힘으로 제가 들어가서 원오브 댐으로 도와드리는 것보다 국가를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예. 지금의 이 극단의 양당 체제에서 네. 그 역할보다는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정당, 네. 과학 정당으로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일을 네.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 세대를 위하고 대한민국을 위한다고 생각하기 네. 때문에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예. 100명 중에 100명이 양희원이 반도체 특위위원장을 맡으니까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다. 아, 그리고 그쵸. 그렇게 많은 분 수도권으로 많았죠. 출마를 할 것이다. 네. 공천을 받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 내각으로 갈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그 길도 참 소중한 길이라고 보지만 네. 제가 선택한 길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 네. 그렇지만 국가를 더 위한 길이라고 예. 제 스스로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야말로 네. 제 3지대로 가겠다. 삼지대라는 말씀이 참 싫은데요. 네. 국민의 지대입니다. 국민의 지대. 어쨌든 국민의 좀 지지를 받아야 되는 네,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연합뉴스가 매트릭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하나 살펴보면 제3지대 신당
창당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는 47.7%가 그렇다고 답을 했는데 총선에서 실제로 지지할 생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60.3%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양당 지지로 하고. 네.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정당의 모습을 아직 확인을 하시기 전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가 증명한 3당의 어떤 그 존폐가 네. 지금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회의적인 인식을 그렇죠. 갖게 했기 때문에 상당함은 실패한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어렵죠. 그런데 네. 완전히 새로운 정당의 모습으로 음. 한국의 희망을 국민들께서 이제 확인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죽지세로 네. 네. 당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확인하실 수 있을 아, 예. 겁니다. 근데 그래서 창당을 좀 당겨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젊은 층에서 특히나 양 의원님이 하시는 당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표명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로? 네, 제가 그 지난해 세계를 선도하는 네. 부민 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 패권 국가라는 제목으로 네. 제 책 이름이기도 그렇죠. 합니다만 네. 100회 이상 제가 특강을 했는데 와. 주로 이제 젊은이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대학이나 이런 곳에. 네, 그래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특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군요. 그 전주에 무슨 행사를 갔는데 네. 양 반도체 의원님 하고 이렇게 쫓아오기도 하고 네. 또 해외 이제 덴마크에 출장을 갔었는데 예. 거기에 교포 분들이 네. 이렇게 모여 계시다가 갑자기 양검수한박 의원님 이야, 참, 사람들이 매리 속이니까 뭔가 반도체 네네. 검수한 바 이렇게 많이 네. 밝혀 있는 거네요. 그래도 이제 소신과 또 네. 어떤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이 또 그 신당을 하신다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금태섭 맞습니다. 전 의원도 신당을 지금 그 창당 과정에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과 혹시 네. 이제 아무래도 정치는 새를 키우는 것도 하나의 정치니까 그렇죠. 이분들과 어떻게 손잡고 같이 취지를 함께 할 수 있지 않느냐. 거기다 또 시대전환 뭐 조정훈 의원 이런 네. 분들도 평소에 잘 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손잡고 같이 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제 너무나 가까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정치에 어떤 혐오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열망을 다 얘기를 해왔고요. 그런데 네. 저는 창당함에 있어서 인위적 새 교합 네. 그건 오래가지 못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계속 제가 강조를 하지만 가치와 꿈을 함께 한다면 뭐 어떤 형태로든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오픈 네. 열어놓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근데 이제 각자 어떤 신당 창당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예. 이때 제가 뭐 함께하자 이런 얘기들은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로의 길은 가는데 그렇습니다. 네. 나중에 뭔가 취지가 맞으면 네. 또 함께 손잡을 수도 있다. 네, 근데 저희 한국의 희망으로 수렴하지 않을까.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말씀드리죠. 예. 뭐, 이제 아니, 뭐 네. 정치란 게 한국의 그건 희망이기 때문에 네, 그럼요. 네, 새로운 당을 넘어서 저, 뭐. 일단 나의 기치를 들고 그 아래 같이 갑시다 하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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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으로 이제 한국의 희망이 후에 좀 어떤 당으로 좀 기억되길 원하시는지. 기억되는 당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당이 100년 정당이 아니라 역사에서 대한민국의 국가와 함께 영원히 남는 그런 이제 정당으로 네.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되고 그런데 이 정당사도 보면 예. 지금 우리 그 기술 발전사를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네. 1990년도에 전자산업이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네, 반도체도 미국, 유럽, 일본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0년 지난 2020년도에 전자산업은 미국, 한국, 중국으로 재편이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반도체도 미국, 한국, 대만으로 재편됐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산업의 패러다임이 그만큼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고 정말 무시무시하게 빨라요. 기술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만이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당도 똑같다 저는. 아하. 정당도 시대에 앞서가는 네. 그런 아젠다와 그런 국민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혁신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혁신의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것
혁신은 내 표피를 내가 이렇게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피가 철철 나도 그래야 새살이 돋아나는 일이기 때문에 예.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정당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과거에 그런 정당들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는 저는 내가 이 당의 어떤 이 대표로서 네. 어떤 상징적 인물로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만 있었지. 예, 내가 뭐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렇게 뭐가 그렇죠. 되겠다면 나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너무 그런 부분에 이게 함몰되다 보니 예. 정당의 어떤 본령 네.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리지 않았나. 아, 그렇죠. 1인 네. 정당이 되면 또 안 된다. 이런 그렇죠. 거죠. 사당화가 되면 안 되고. 음. 그래서 예. 이 안에서 정치인들을 육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네. 정당의 유무가 국가의 수준이기 때문에 네. 예, 국가에 맞춰서 그런 정당으로 네. 국가의 근데 수준도 우리- 높이겠다. 네. 예. 우리나라 정당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도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합니다. 아. 그 기술에 대해서 안 물어보셔가지고 지금 아, 그런데 네. 저희가 이 정당에서 블록체인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저희도. 반도체도 처음에는 못 알아들으셨을 네. 거예요. 그런데 블록체인의 특징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인과 그 게임의 네. 사행성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기술의 본래의 특징은 네. 네. 사실은 투명하고 네. 그다음에 불변성, 투명성, 불변성, 안정성. 아. 그러다 보니까 당원 관리가 제대로 될 수가 있고 네. 우리 왜 코로나 때 쿠브 아시죠? 네. 그 QR 코드만 딱 누르면 네, 자기 그렇죠. 개인 정보가 들어가지만 네. 개인 정보 위조할 수 없습니다. 아. 네. 그리고 분산 신원 그렇죠. 이게 인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아. 네. 그리고 안정적이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당원 관리, 공천 관리 아. 그리고 후원 관리도 투명하게. 네. 그다음에 정책 위반도 투표를 통해서 바로바로 위반할 수 있고 그런 이제 블록체인 정당. 그렇습니다. 그 정당이 아마 제가 오랫동안 고심했던 결과가 네. 이번에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따라오게 해야죠. 이제 아니, 물론 주도해야 따라가야죠. 따라오게 해야죠. 네, 이제 압도적인 네. 압도적인 어떤 압도적으로 새로운 네. 그리고 이 플랫폼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쓸 수밖에 없게 네, 그게 목표입니다. 어휴, 네.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은데요? 근데 이 시스템이 네. 정당 플랫폼으로서 적합하지만 실제로 정대협과 같은 어떤 그 시민단체 네. 네. 이런 후원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해집니다. 아. 그래서 그런 일이 더 이상 없어질 거고 예. 종교단체, 음. 그다음에 뭐 기관, 학교, 심지어 아파트 재건축 위원회 이런 데도 다 쓸 수가 있어서 그래요? 예, 아, 대한민국이 지금 아까 나타나고 있는 마지막에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과학을 통해서. 예, 과학을 통해서 그래서 네. 과학 정치라고 하는 나중에 것이죠. 이게 완성되고 나면 다시 네.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블록체인 하면 사실 잘 몰라서 그렇긴 하는데 시스템에 갖춰지고 나면 뭔지 보이겠죠. 네, 네. 사실 블록체인 이코르 민주화입니다. 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빠짐없이 네. 투명하게. 차별 없이 그렇죠. 빠짐없이 숨김 없이 모든 사람한테 모든 똑같은 사람이 정보를 넣어서 함께, 예, 그렇죠. 투명하게 간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의사결정도 음. 차별 없이 네. 그리고 빠짐없이 아, 숨김 없이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코르 민주화입니다. 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모셔서 정치인이시니까 정치 네. 현안에 대해서는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뭐 지금 이제 이 민주당과 여당 사이에서 가장 큰 싸움이 벌어진 게 후쿠시마인데 네. 이 후쿠시마도 이제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거 갖고 이제 서로 공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원자력 학회라든가 해외 석학들 뭐 IAEA 이런 데서는 문제가 별로 없다. 인체에 큰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거 잘못하면 다 죽는다. 네. 뭐 어민들 뭐 이 수산물 못 먹는다. 막 이러고 하고 있으니 뭐 지금 국민들이 뭘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우리 과학 정치의 네. 선두주자로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반도체 기술을 개발할 때 네. 엔지니어들이 기술을 개발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럼 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술의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서 뭔가 오동작을 일으키면 이 인간의 재앙으로 가죠. 그렇죠. 근데 이 엔지니어들의 자유를 담보하는 것은 시스템이에요. 이 기술이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라는 검증 시스템. 네. 검증 시스템인데 그 검증 시스템이 오류의 가능성은 제로.
그리고 의료의 커버리지라고 하죠. 이거 네. 제대로 다 검증이 되었느냐. 네. 네. 확실하게 어떤 어플리케이션 용도로 쓰여도 이게 괜찮느냐에 예. 대한 커버리지를 네. 100으로 수렴하고 그다음에 오류 가능성 0으로 수렴하는데 그 시스템의 유무가 이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의 자유를 담보하거든요. 예. 네. 훨씬 더 자유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그런데 지금 이제 후쿠시마 문제는 이 양쪽 다 문제로 보여지죠. 제일 큰 저는 아픔이라고 생각되는 게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결국은 정부에서 이 IAEA 결과가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결과이기 때문에 믿어주세요라고는 하지만, 네. 근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로 데이터, 네. 그게 그러면 제대로 이게 검증하기 위한 그 넣었던 인풋이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퀘스천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바는 일본이 준 네. 그거 가지고만 하지 않았느냐.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의 IAEA 결과물 가지고 예. 투명하게 철저하게 분석도 하고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설득해서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네. 덴마크를 갔더니 그때 코로나 때 얼마나 우리가 두려웠습니까? 네. 근데 덴마크가 코로나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첫 번째로 종식을 했어요. 아, 네. 그렇게 된 계기가 거기는 전문가 그룹이 또 전문가와 함께 전문가가 나와서 매일같이 국민들한테 설명을 합니다. 네,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에 대한 분석 자료 또 국민들한테 하루에 3번 이상씩 계속 설명을 하고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정부를 믿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으니까 못 믿는다는 그것을 또 활용해서 네. 민주당은 이제 뭐 괴담 네. 또 이런 선동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양 당이 다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러면 이제 민주당도 정부로 하여금 네. 그런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정말 제대로 된 데이터로 네. 검증을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주인이 돼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네.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정말 안심하고 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네. 네. 해드리는 것이 목표이기 예.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의 삶의 궤적을 30년 이상 네. 가지고 있는 저희 한국의 희망에서는 네. 철저하게 국제사회 공조도 하고 네. 그런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들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발표를 해드리는 그런 네. 일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정치권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가 되고 있는 분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네. 지금 자신의 장관직 사퇴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의 압박이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지금 서울 광진을에 출마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추미애 전 장관 앞으로 어떻게 좀 행보를 보일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2016년도에 제가 원외에서 최고위원을 이제 선출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네. 기억하시죠? 네. 그때 이제 대표가 이제 네. 추미애 대표님이었는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뵈면 다소 즉흥적이시지 않나 이제 그렇죠. 메시지가 네. 이제 그래서 좀 중진 의원님으로서 또 장관까지 하시고 대표까지 하신 분의 어떤 말씀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왜 이제 갑자기 지금 그런 네. 말씀을 하시나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에 중진 의원들의 뭐 이게 뭐 회기 중진 의원들께서 다시 출마하고자 하는 네. 그런 시류에 편승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 오해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지난 일을 지금 그렇게 뭐 전직 대통령이나 전직 총리한테 어떤 장관직의 사퇴를 뭐 이렇게 종용당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 저는 어떤 국민도 그게 자신의 무능을 갖다 전가하는 것이지 네 그것을 그래 불쌍하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알고 싶지 않아요.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자신은 하고 싶은 이야기고. 하긴 추 장관이 어떻게 잘린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국민들은 그것들이 궁금한 건 아닌데 네.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글쎄,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러나? 그 전에는 친문이라고 그러셨던 분이 문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의탁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 뭐 일부에서는 뭐 조국 전 장관하고 신당을 할 거라는 이상한 소문도 나오고. 네. 이제 여당에서는 가뜩이나 이제 여야 대치 전국에서 굉장히 그 호재를 만났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다 반갑지 않을 것 같고, 아, 더군다나 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네. 이 상황에서 그냥 부담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총을 쏘는데 어디로 갈지가 몰라요 이게. 그럼 막. 이제 저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엉뚱한 데로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이제 원래 정치권에 들어오게 되신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상고 초려로 들어오시게 된 건데, 그래서 문 전 대통령과는 뭐 예전에 상당히 또 가깝게도 지내시고 또 정치적 뜻도 많이 서로 소통하고 하셨을 텐데, 요번에 신당 창당하실 때는 네. 문 전 대통령하고 한번 뭐 얘기를 한번 해보신 적이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아.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는 저를 정치권으로 영입해 주신,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기회를 주신 네. 감사한 분이죠. 그런데 아까 뭐 가깝게 지내고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어떤 자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렇군요. 어제도 모 방송에서 네. 양의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 라고 네.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어떤 존재인지가 궁금합니다. 영입을 했는데 관리를 안 하신 거군요, 그냥. 아니, 관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네. 이제 각자 헌법기관으로서 네. 정치를 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퇴임하시고 네. 아마도 제가 가장 먼저 인사를 드리고자 이렇게 신청을 했었는데 네. 아직 오. 연락이 없는 거 보면 아직까지 퇴임한 연락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네. 혹시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아, 그렇죠. 오라 그래야지 또 그렇습니다. 가는 게 맞. 그리고 이제 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만남이 왜곡되어서 아. 또 언론에 비춰지는 네. 어떤 우리가 원치 않은 그렇죠. 방향으로 보도가 네. 될까봐 제가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결국 의원님께 문 전 대통령은 서로 간에 큰 의미를 줄 만한 일이 없나 보네요. 네, 그 일본의 하마다 박사 부부가 계셔요. 네. 그 아시죠? 저희 그 지금 이제 만으로 98세, 96세 네,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이제 민주당으로 제가 영입된 거 보고 저를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38년째 저를 보고 네. 계시니까 민주당의 어떤 이념과 이게 맞춰가려면 상당히 이렇게 좀 에너지도 필요하고 네, 네. 좀 숙고도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향자의 세력으로 대한민국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상당히 오래 전부터 네. 해주셨는데 이제 그때 약간의 제가 좀 전 대통령님을 디스를 하는 결과로 보일지 모르겠으나 그 문재인 대통령은 이 감성으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네. 이성보다는 네. 그런 부분이 과학기술을 다뤘던 또 글로벌 기업에서 있었던 저의 시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었고요. 네. 그래서 민주당을 제가 이제 탈당을 했을 때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셨군요. 더 기뻐하는 상황이 지금 이제 창당을 하니까. 하고 제가 창당에 대한 계획도 말씀드리고 또 창당 발기인 대회하고 또 그런 말씀도 드리느라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너무나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그렇군요. 네. 야. 근데 이제 이왕 민주당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이낙연 대표가 돌아오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나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가고 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나나 했더니 전혀 소식이 강간무소식이에요. 근데 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도 있지만 잘못 맞들면 찢어지잖아요. 잘 맞들까요? 찢어질까요? 지지층이 너무 이렇게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네. 지지층의 괴리가 너무 큰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백지장이 될지 뭐
두꺼운 어떤 천이 될지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뜻이 다른데 어떻게 한 지붕 아래에 있을 수 있겠느냐, 유쾌한 결벌도 각오해야 된다라면서 뭔가 이제 분당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말을 했거든요. 예. 민주당 분당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영입됐을 때 그때 거의 분당 사태였죠. 네. 문재인 전 대표와 또 박지원 대표님 간의 어떤 그 당대표 선거로 인해서 네. 문재인 전 대표님 되시고 이제 거의 박지원 대표님 쪽은 다 나가신 네.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당과 함께 이렇게 함께 하셨던 분들이 다시 지금 민주당으로 다 들어와 계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박지원 대표님도 양양자 금태서 뭐 창당하려면 나 창당 전문가에 나한테 뭐 조언을 받아라 뭐 그런 말씀도 어디서 하셨던데 네. 저는 분당은 쉽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년 총선까지의 길은 완전히 가시밭길을 넘어서 네 완전히 이 수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깊은 수렁으로 네. 빠져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제 그럼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1년이 넘으셨고 이제 2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이 지금까지 뭐 또 삐그덕삐그덕한 경우도 있고 또 뭐 외교 안보적으로는 또 좋게 잘 간 경우도 있고 한데 뭐 경제는 지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제 한국의 희망의 정당의 계획으로 비추어 보면 네. 이 정치 경험이 없으신 그렇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또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네. 지자체에 장악을 네. 하셨고 검찰총장을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제 경험으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치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6을 쓰면 두 분은 9로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6이라고 우기고 9라고 우기면 누가 오릅니까? 오름 대 네. 오름의 싸움인데 사실은 9를 보면서도 6을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협상이 돼야 되고 타협이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제가 8년 차 됐는데도 그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6을 보면서도 9를 인정하고 설득해낼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정치더라고요. 설득과 타협의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소통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아무리 이제 야당 대표가 이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야당 대표기 때문에 네. 만나셔야 되지 않을까. 아, 그리고 또 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이제 끝내기 전에 제가 의원님 네. 다음 총선에 지역구 나가실 겁니까? 지금 이제 개인이 아니고 제가 무소속이었을 때는 그냥 헌법기관으로서 양양자였지만 네. 지금은 이제 한국의 희망의 당원으로서 네. 이제 모든 일을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저는 저의 어떤 당선을 목표로 출마하는 것이 아닌 예. 한국의 희망의 어떤 정당의 어떤 방향 네. 네, 그리고 제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가치와 비전이 실현되는데 가장 바른 방향으로 네. 저의 쓰임이 있다면 네. 저는 당의 어떤 그런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아, 네. 그럼 총선에 내년 총선에 우리 한국의 희망이 그래도 몇 프로 정도 지지를 얻고 또 몇 석 정도는 얻을 수 있다 전망하십니까? 저희는 늘 뭐 제 3당 3지대가 나오면 뭐 무당층을 겨냥해서 뭐 창당이 되는 거 네. 아니냐?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전 국민을 네, 그렇죠, 설득하고 그렇죠. 전 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처음 시작할 때 24년도에 50석의 목표로 하자. 물론 네. 이제 네. 253개 지역을 다 봤을 때 네. 그래서 2450당으로 시작을 할 뻔했어요. 네. 50당, 2450당. 네. 24년도에 2024년도에 50석. 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네. 그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다만 저는 국민들께 진정한 한국의 희망을 보여드린다면 네. 저는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네. 예기치 않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풍을 네. 한번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의 어떤 어떤 이 그래프로 보면 당원가입의 그래프로 보면 아마 파죽지세가 되죠. 그렇군요. 분석 충분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이 예. 로브를 켜시고 네.
그래서 한국 정치를 향해서 매서운 펀치를 한번 날려. 아, 예, 이거 두 개 다 껴야 되는 거죠? 뭐 하나만 끼셔도 됩니다. 힘드시면. 아, 그래요? 둘 다 끼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가 한국의 희망입니다. 절망은 가라. 희망 앞으로. 네. 네. 우리 양양자 의원님 모시고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한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희망찬 대한민국을 기대해 보면서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